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4일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된 이후에 G7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라 그러면서 중국과 독일은 영향력 있는 대국으로 변혁과 혼란 속에서 손잡고 협력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기여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숄츠 총리는 이번에 중국 방문에 대한 국내외의 강력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걸 요청했고,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핵유기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리커창 총리와 회담 이후에 낸 성명에서는 중국과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전 세계 각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 밖에 다른 국가에는 영속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스스로는 봉쇄하는 중국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눈높이를 맞출 것을 요구했고, 또 대만에 대한 강제적인 전진에 대해서 경고했으며 또 신장 지역에서의 위구르족에 대한 가혹한 인권 탄압도 거론했습니다. 이 독일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사실 갈수록 외교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시 주석은 지난 여름부터 자신의 3연임 확정되는 당대 이후에 11월경에 G7 국가들 중 평소에 가까웠던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사되지는 않았고 유일하게 독일이 응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엄청난 의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숄츠와의 만남에서 양국은 서로 존중하고 핵심 이익을 배려하며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고 진영 대결 등의 방해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3자라는 게 미국이겠죠. 그걸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시진핑이 이런 발언은 한마디로 중국과 독일 및 유럽 사이의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진영 대결에 저항하자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숄츠 총리는 세계는 다극화된 구도를 필요로 하고 신흥국의 역할과 영향은 중시돼야 된다 그러면서 독일은 진영 대결을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유럽에서의 핵무기 사용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은 러시아 편이라는 유럽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시도한 겁니다. 일단 중국으로서는 독일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숄츠 총리가 서방 진영과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진영 대결도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숄츠 총리는 중국 방문 이전부터 강력한 반대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위협과 또 인권 탄압 같은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숄츠 총리의 방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독일 안팎에서 굉장히 거셌습니다만 숄츠 총리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행을 감행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중국 출발 직전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통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된 중국 방문 목적과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5년 또는 10년 전 중국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변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중정책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변화된 중국은 독일과 유럽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경제 무역 상대로 남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치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숄츠 총리의 이런 대중국과는 유럽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나토는 지난 6월 말에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새 전략 개념을 통해서 1949년 창설 이후 처음 중국을 언급하면서 이 중국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제기하는 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중국 기업의 대형 투자를 받아들이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우려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 의견은 숄츠 총리, 그러니까 사회민주당하고 또 신호등 연정을 꾸린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최근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직후인 숄츠 총리의 방중 시점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베어복 장관은 그러면서 총리가 연정 합의에서 우리가 함께 내린 메시지를 중국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국제협력의 토대가 되는 공정한 경쟁, 인권, 국제법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 출범 당시에 연정협약에서 미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서 독일의 대중국 의존을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또한 비잔 지흐자하이 자민당 사무총장, 연방의 의원인데요, 이 사무총장도 총리의 방중 시점이 아주 불행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독일은 러시아 정책에서 확인한 이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체계적 경쟁자라 그러면서 이 독일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아주 순진하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5일 독일 언론인 도이체벨레는 이 숄츠 총리의 방중을 두고 이 독일 정부의 전략에 어긋나는 동시에 EU의 통합을 위태롭게 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서방 국가들은 독일이 중국에 대응하는 연대를 와해하는 약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통상에서 지나치게 러시아에게 종속되면서 독일이 유럽사회 단결에 약한 고리가 됐죠. 그러면서 대러시아 전략을 저했던 그 일들이 또다시 중국 문제에서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중 전선의 단일 대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독일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유럽이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하거나 차단한다면 실제 더 독립적이고 안전할지 의문이라 그러면서 이번 숄츠 총리의 독일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유럽의 약한 면모로 지목한 바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아주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일 지난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각계기파 전략을 경계하라는 내부 문건이 돌았다 그러면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숄츠 총리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더 타임스가 보도한 문건에는 우리의 단결된 자세를 약화할 조율되지 않은 독자 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독일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하고의 관계처럼 권위주의 강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과다하게 높였다가 나중에 압박을 받아서 자주권이 약해지는 실패를 또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의 독일 전문가인 라팔 올라토프스키는 이 더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변화 신호가 조금도 없다 그러면서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이 중국에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독일의 숄츠 정부는 대러 관계 파탄에 따른 충격 속에서도 이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숄츠 총리는 베어복 외교장관을 비롯한 다수 장관들과 정보기관, 여론의 반대도 불구하고 중국이 함부르크 물량 중에서 한 곳에 지분을 갖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물론 숄츠 총리는 중국과 경제 교류를 통해서 서방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항변합니다만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건 이 경제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독재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아주 순진한 발상 정도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여야를 떠나서 이 숄츠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특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독일의 제재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소식 하나 더 하죠. 숄츠 총리는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예외 없이 PCR 검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방호복을 입은 중국 방역 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공군 1호기, 그러니까 독일 에어포스 1은 베이징 공항에서 대기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에 계류를 했다가 다시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 체류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숄츠 총리의 중국 내 체류 시간도 12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12시간을 넘기게 되면 10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수모를 받고도 시진핑을 꼭 만났어야 했는지 저희가 궁금할 뿐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